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될 거야?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원소가 이온이 될 때, 어떤 원자가 이온이 될 때 반지름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해봅시다. 이온이라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바로 양이온과 음이온. 그러면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어떻게 되고 또 원자가 음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나트륨을 가지고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우리가 바로 직전에 뭘 배웠냐면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효핵전하와 전자껍질이라는 걸 배웠죠. 유효핵전하가 커지면 반지름은 작아지는 영향을 받고 전자껍질 수가 많아지면 반지름은 커지는 영향을 받아요. 그럼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될 때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나트륨은 양성자 11개, 전자 11개인 물질이에요. 원자예요. 그렇죠? 오케이. 양성자 11개, 전자 11개. 근데 이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되면, 즉 Na+가 되면 전자 하나를 보통 잃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죠? 나트륨을 보어 원자 모형으로 그리면 전자 하나를 잃으면서 껍질 하나를 잃어요. 아, 감이 오죠? 그러면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될 때, 양이온이 될 때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껍질이 사라졌으니까요. 아시겠죠? 원래 원자가 양이온이 되는 건 보통 전자 껍질을 없앰으로써 18족 원소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양이온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껍질 하나가 사라지고 그 결과 반지름이 작아져요. 즉 양이온이 된다는 건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됐죠? 다음 음이온. 그럼 음이온은 어떻게 될까? 염소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몇 개? 양성자가 몇 개? 수, 헬리, 배, 붕, 탄, 질산, 플레나마, 알규인, 황, 염! 17번이죠. 양성자가 17개, 전자가 17개예요. 이 염소를 보어 모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죠? 7개네요. 전자 하나만 더 얻으면 아르곤처럼 18쪽 비활성기체처럼 안정한 전자 배치에 갈 수 있어서 염소는 굉장히 쉽게 전자 하나를 얻고 염화이온 Cl-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염소는 전자를 얻고 염화이온 Cl-가 되는구나. 그런데 전자 하나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단순하게 설명하면 전자 하나가 염소로 들어오면 이 전자가 만드는 수많은 다른 전자와의 반발력 때문에 원자의 반지름이 커져요. 즉 염소가 염화이온이 될 땐 반지름이 커진다 라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이걸 가려막기 효과, 가리움 효과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염소의 전자들이 있죠. 이 전자들은 자신이 아닌 모든 다른 전자들에게 가로막힘을 당하고 있죠. 또 이 전자는 자기가 아닌 모든 전자들을 가로막게 하고 있고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 전자 하나가 들어와. 이 전자가 들어오자마자 이 새로 들어온 전자는 나머지 모든 전자를 가로막겠죠. 나머지 모든 전자가 양성자와 서로 인력을 작용하는 걸 가로막을 거라고요. 그럼 이 전자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나머지 모든 전자는 가로막기 효과를 추가로 받음으로써 인력이 약해질 거고 그 결과 핵과 거리가 멀어지겠죠. 이게 가로막기 효과로 설명한 거예요. 이게 상상해보면 되게 멋져요. 양성자 하나가 있고 양성자 17개가 있고 전자 17개가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불청객 전자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17개의 전자가 일제히 양성자로부터 한 발 뒤로 멀어지는 거라고요. 이 상상해보면 되게 멋져요. 물론 전자는 입자이기만 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상상하면 좀 오바이기도 하지만 또 전혀 아닌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 원자의 상황이 되게 멋진 거죠. 전자 하나가 들어오면서 나머지 17개를 동시에 맞고 그러면서 17개가 일제히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그 멋짐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화학은 인생이에요. 요게 현실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많거든요. 불청객 하나가 그 모임을 막 어그러뜨리는 가로막기 효과를 막 작용하면서 화학은 인생. 네, 그렇습니다. 이 표로 양이온과 음이온을 정리해 봅시다. 자, 이 표에서 이 회색은 원자를 나타내고요. 요 보라색 또는 녹색은 각각 이온을 나타내요. 보라색은 양이온,
녹색은 음이온을 나타내는 거죠. 봅시다. 그러면 이 양이온이 되는 원자들을 보면 양이온이 될 때 요렇게 반지름이 작아지죠. 왜 작아진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껍질 하나가 사라지니까 작아지는 거죠. 자, 원자들이 음이온이 될 때, 요렇게 음이온이 될 때는 새로 들어간 전자 하나가 또는 새로 들어간 전자 2개 또는 3개가 가려막기 효과, 가리움 효과를 작용하면서 나머지 모든 전자들과 핵 사이의 인력을 약하게 만들고 그 결과 전자들이 핵으로부터 한 발짝씩 다 멀어지는 효과가 돼서 이렇게 커지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는 공통점이 있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는 건 결국 전자가 10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같은 전자수를 갖는,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들을 등전자이온이라고 불러요. 등전자이온, 전자수가 같은 전자이온, 같을 등자죠. 등호, 같음을 나타내는 기호. 뭐가 있죠? 부등호는 다름을 나타내는 기호. 등식, 같은 식 이란 뜻이죠. 또 뭐가 있을까? 자, 그래요. 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등전자이온은 전자수가 같은 이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자수가 같은 이온들의 이온 반지름을 비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냐? 전자수가 같다는 건 전자 껍질수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수가 같다는 건 전자가 가려막기 효과를 통해서 유효핵 전하를 작게 만드는 요인이 다들 같다는 거예요. 그럼 등전자 이온들은 3가지 요인 중에서 우리가 입자의 크기를 결정한 요인이 3가지라고 했었잖아요. 뭐라 그랬죠? 양성자수, 전자수, 전자껍질수. 여기서 이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유효핵 전하에 영향을 주는 걸로 묶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자껍질수는 전자껍질의 개념을 따로 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선 원자 반지름 또는 입자의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건 유효핵 전하와 전자껍질수라고 이야기해요. 알겠죠?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등전자 이온은 바로 전자껍질수와 전자수 이 2개가 같죠. 그러면 마지막 이 양성자수, 이 양성자수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굉장히 다분히 깔끔한 논리 순서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초딩도 이해할 수 있을걸요. 초딩도. 자, 그래서 결국 양성자수에 의해서 등전자 이온들의 크기가 결정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양성자가 많은 게 작을까요? 적은 게 작을까요? 질문 이상한가요? 그러면 등전자 이온 중에 양성자가 많은 게 반지름이 클까요? 양성자가 작은 게 반지름이 클까요? 당연히 양성자가 많은 게 인력을 크게 작용해서 반지름이 작을 거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양성자가 12개인 마그네슘이 양성자가 11개인 나트륨 이온보다 더 작고 양성자가 9개인 플로린화 이온이 양성자가 7개인 질소보다 더 사이즈가 작다는 거죠. 이렇게 작다는 거죠. 아,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 바로 반지름의 단위인데 그러니까 반지름의 크기인데 이 반지름 뒤에는 피코미터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 리튬 원자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152 피코미터. 리튬 이온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76 피코미터라는 거죠. 피코미터 할 때 이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말하는 거예요. 즉, 리튬 원자는 길이가 1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라고요. 공이 12개나 있다고요. 엄청 작은 거죠. 안녕.